자, 가볼까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애들 실적 발표를 많이 했죠. 그거를 이제 잠시 뒤에 볼 건데 오늘 5월 1일은 휴장입니다. 맞죠? 장이 안 열렸죠. 그리고 5월 4일에 장이 열렸다가 5월 5일에 또 장이 안 열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샌드위치 하루 4일날 장이 열렸다가 5월 5일날 또 장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월요일은 하루 쉽시다. 월요일날 장이 열리긴 하는데 제가 일요일날 고향 내려갔다가 아마 수요일 아침에 올라올 것 같아요. 다시 서울에. 그래서 월요일날 영상이 안 올라갈 거예요. 다들 이해되셨죠? 수요일날 제가 다시 복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 끝나고 새롭게 오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제 맡아서 해주겠죠. 그 새롭게 오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연준 의장 이름이 뭐예요? 워시죠, 워시. 케빈 워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중국 방문하는 거는 아직 날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ETF가 출시가 됩니다. 약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너무 타이밍이 늦어요. 이거 2배 ETF 출시하면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 솔직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라. 2배 ETF 도박 출시 상품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아무튼 캘린더 다 같이 봤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면 일단 나스닥은 어제 되게 좋았죠. 어제 밑꼬리를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 0.89%로 마감을 했어요. 엄청 좋았고 S&P 500도 플러스 1.02%로 마감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미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너무 강하다 시장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체크 한번 하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38% 목요일날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29%로 마감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어떤 시장 외부적인 사건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좀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있을까? 일단은 그렇게 저는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올라갈 게 남았나 보죠. 그 다음에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매출은 살짝 낮아졌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번 분기에 500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1200억으로 다시 올라서면서 잘 벌었죠. 얘들이 지금 밀고 있는 게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죠. 코스RX 맞아요. 코스RX가 장사가 잘 된대요. 저번에 우리 사실 한번 공부했었죠. 얘들이 코스RX가 지금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했었죠. 우리 다 같이 화장품 공부할 때.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죠. 이번에 잘 나왔어요.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2배를 찍었죠. 여기 돼 있죠. 거의 2배가 아니고 딱 2배네요. QOQ가 플러스 100%를 찍었어요. 100%는 2배란 뜻이죠.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되게 좋다. 그 다음에 대한전선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아주 커지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한 40% 늘었다. 너무 좋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이 조금 작아지고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늘었다. 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았네요. 가스터빈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지금 시총 대비해서 사실은 솔직히 버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다음에 대덕전자 하면 기판 관련주죠. 기판 관련주인데 지금 QOQ가 77%안 늘었어요. 한 분기 만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생겼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이브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을 찍었어요. 저번 분기에도 사실상 거의 이제 적자 직전이었는데 간당간당했죠. 간당간당했는데 마이너스 2천억을 찍어버렸다. 뭔 일이고 이거? 뭐 때문에 이렇죠? 제가 굳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이런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아지진 않잖아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영업이익이 갑자기 줄어드진 않잖아요. BTS가 뭐 잘못했나? 일단 뉴진스가 좀 아깝다 맞죠? 뉴진스가 한창 잘 나갈 때 좀 잘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2천억이 찍히니까 어디서 이게 뭐가 나갔는지 어디서 적자폭이 심해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
우주항공 기업이죠. 마이너스 20억이에요. 매출도 반토막이 됐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긴 할 거지만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멘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건지, 전력기기처럼. 전력기기는 실제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섹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가는 섹터인지 아니면 모멘텀만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섹터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구분은 하자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다 똑같이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보면 되게 잘 나왔죠. 저번 분기 매출액이 5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 분기 매출액이 9조예요. 9조. 매출이 거의 70% 늘었고 영업이익이 저번에 3,50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80% 정도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당연히 불장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불장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주식에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주식에 미쳐 있으니까 스스로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 관련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요거는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코로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죠. 증권 관련주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망의 삼성전자. 이 말이 되나 싶죠. 매출액이 93조였는데 저번 분기, 이번 분기는 130조 정도 벌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저번 분기에 20조였는데 이번 분기는 57조를 벌었어요. 영업이익 여기 보시면 QOQ가 185%예요. 이게 말이 되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급진적인 거냐면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작년 1분기에 벌었던 게 6조예요. 6조.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체가 6조예요. 작년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4조예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예요. 단 1년 만에 6조, 7조 벌던 기업이 57조를 벌고 있어요. 57조.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 뭐 잘하지, 뭐 대기업이니까 잘하겠지 라고 해서 이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57조라는 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잘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맞죠. 맞는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냥 운이 좋았죠. 솔직히. 범용 메모리가 AI 시대랑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될 줄 솔직히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반은 운이 도와줬다. 근데 반은 삼성전자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대단하다. 한 2분기, 3분기가 피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반도체 특강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2분기, 3분기쯤부터는 반도체에 투자를 좀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죠. 지금은 이렇게 1분기에는 잘 벌지만 2분기, 3분기에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잘 벌 확률이 높죠. 근데 3분기에는 2분기랑 똑같은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못하게 나오면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하실 분들은 2분기, 3분기쯤에는 조금 조심하셔라.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매출이 그래도 좀 많이 늘었죠. 3천억 정도 늘고 영업이익도 한 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아요. 반도체 이 쇼티지가 끝나더라도 좀 잘 벌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 사실은 슈퍼개미들이 제일 좋아하죠. 한 분기만 반짝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50억, 100억, 200억씩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절대로 주가가 크게 꺾이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나왔죠. 매출액은 7%밖에 안 늘었는데 저번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5%나 증가했어요. 왜 그런지는 안 찾아봤어요. 저도 다 찾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광물 사업을 잘했다든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잘 나왔어요. 저번 분기에 적자가 좀 심했는데 이번 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하면서 119억이 찍혀 있네요.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 포스코 애들이 다 잘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았고 그 다음에 LNF는 매출액이 많이 커졌어요. 7천억을 돌파를 했고 영업이익도 한 3,400억 42% 증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 관련주죠. 매출액이 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 역성장을 했는데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삼성중공업. 확실히 작년 초쯤에 수주를 많이 받을 때
올라가는 그게 가파르죠. 작년 1분기에는 1,000억대였는데 작년 2분기부터는 2,000억대로 올라섰죠.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죠. 영업이익이 급진적으로 늘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 특강에서 공부를 하고 돈을 빨리 벌 수 있었던 거죠. 다음은 산일전기. 전력기기 관련주고 뭐 꾸준히 잘 벌고 있다. 맞죠? 작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잘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잘 올라간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저번 분기 되게 안 좋았죠. 마이너스 700억을 찍으면서 LG생활건강 망했다. LG생활건강 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번 분기에 갑자기 플러스 1,000억을 찍었어요.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안 찾아봐서 몰라요. LG생활건강에서 뭐 대박친 아이템이 있나? 제가 모르는 대박친 아이템이 있나요? 얘들이? 매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영업이 지금 너무 많이 들쭉날쭉하죠. 바르시자? 맞아, 바르시자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LG생활건강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투자하실 분들은, 그 생필품 관련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앞으로가 중요한데 현대차 밸류 체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되게 안 좋았죠. 저번 분기에 760억 정도 벌었는데 이번 분기에 갑자기 200억밖에 못 벌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얘는 꼭 공부를 해봐야 되죠. 현대차 투자하실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대충 중요한 기업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잘 버는 애들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애들은 계속 못 벌고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반도체 애들은 거의 다 잘 버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엔 핵심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노조 관련된 뉴스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삼성, 현대차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 산업계 전체에 이런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4월 말쯤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뭐 내용은 그냥 보시다시피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노조 측에서 돈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노조가 지금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노조 확산 조짐이 보이면 어떤 섹터가 좀 좋을까요? 앞으로 로봇 섹터가 좋겠죠. 아무래도 노조가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면 할수록 반대급부로 로봇 출시가 더 앞당겨질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이라도 솔직히 더 빨라질 거예요. 로봇 산업은.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짠 뉴스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파업의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나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지금 삼성, 현대 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에 있어서 이 파업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일본의 인력난 때문에 결국 로봇을 투입한다. 하네다 공항에 수화물 처리해서 휴머노이드를 도입해서 실험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점점 많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노조 때문이라도 로봇의 생산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인력난, 사람을 못 구해서 로봇을 투입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서 어쩔 수가 없죠. 앞으로 로봇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 쪽이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하죠. 로봇 관련주들이 많긴 한데 뭐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등등 되게 많죠. SPG, 로보스타, 현대무벡스, 뭐 두산 로보틱스 등등 되게 많은데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손에 꼽죠. 근데 그 중에서도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현대차 밸류체인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틀라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로봇이 아닌 거 아시죠? 아틀라스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봇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키도 되게 크고 덩치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재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반 범용 로봇이 아니고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한 대를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은 피지컬 AI라는 말 자체는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쓸 것이냐,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청소를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산업용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산업용 로봇은 비싸요. 힘이 좋고 힘이 좋아야 된다는 건
출력도 좋아야 되고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비싸야 되겠죠. 비싸지겠죠. 그게 아틀라스 로봇이기 때문에 한 대를 팔 때마다 되게 많은 돈을 남겨 먹을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이거를 상용화하기까지에는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중요하겠죠. 세상새님 말씀처럼. 왜냐면 로봇은 선을 꼽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선으로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무선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선을 꼽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선에 걸리기도 하고 되게 위험하고 안 좋겠죠. 완전히 무선으로만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무선이라서 출력이 좀 안 좋겠죠. 에너지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현대차는 지금 어디에 사활을 걸었죠? 로봇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위해서 뭘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새만금에 로봇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소가 같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게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가 괜히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에 쓰기 위해서 수소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개발에. 수소 에너지가 훨씬 좋아요. 이게 실제로 되기만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이랑 수소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되게 좋죠. 로봇, 수소, 자율주행 등등 돈이 되는 것들만 지금 쏙쏙 골라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밸류체인 특강이 나갈 수도 있겠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로봇의 파업이랑 로봇의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배터리 쪽 뉴스입니다. 요즘에 ESS 관련해서 삼성 SDI라든지 전부 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리포트를 좋게 낸다라는 게 느껴진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애널리스트들도 솔직히 실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항상 어떤 짓이냐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ESS 너무 좋다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2차 전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ESS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애널리스트예요. 정말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예요. 우리는 작년 9월, 10월, 11월에 앞으로 ESS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특강으로 이미 우리는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진짜 투자 공부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ESS 좋아질 것이다, 좋을 것이다, ESS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뭐냐면 좋은 기사가 없을 때 그걸 내가 버틸 만한 힘이 있어야 되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냥 개나 소나 그런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기자들이든 애널리스트든. 우리가 돈을 벌려면 좋은 기사와 좋은 리포트가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럼 돈을 못 벌어요, 주식에서는. 최근 4월에서 5월 들어서 기판 관련해서 앞으로 기판이 좋을 것이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던 거는 이미 1, 2월 달에 들어가 있었죠. 그때 기판 관련해서 좋은 기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판 1차 매수할 때, 2차 매수할 때 한번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기판 1차 매수할 때 그때 기판 좋은 관련 기사가 있었나? 없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기판 좋을 것이다.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게 주식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생리란 말이에요. 기자들도 뭔가를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래를 보면서 멀리 보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진짜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나머지 99명은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기판 좀 올라갈 때 그냥 기판 좋을 것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기사가 넘어가면 요즘에 ESS 쪽으로 좋은데 그러면 ESS 쪽으로 이제서야 뭐 기사를 보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 LNF도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소듐 이온 배터리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스물스물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소듐이 뭐예요? 소듐 배터리가 뭐예요? 소듐의 소자가 소금 소자예요. 나트륨 배터리죠. 작년 특강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미래 배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었죠. 첫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두 번째가 나트륨 배터리였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는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LG 엔솔에서 나트륨 배터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컨콜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CATL이 제일 잘 나가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터리 회사인데 CATL에서도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제 진짜 다 왔다는 거죠. 나트륨 배터리까지. 애경 케미칼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죠. 그래서 LG 엔솔, 우리나라에서는 LG 엔솔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연관이 있고 중국에서는 CATL이 나트륨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고 제일 잘 나가는 배터리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이쪽으로 공부를 해두면 돈이 된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상용화되고 나서 나트륨 배터리가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로 내가 돈을 벌려면 실제로 1년 뒤에 돈을 벌어다 주겠죠.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만 1년 뒤에 돈을 버는 거예요. 크게. 이것도 있어요. 중국 모든 준비 끝 선전포고 한국 텃밭 노리는 진짜 이유.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사입니다. CATL이 굉장히 이번에 공격적으로 배터리 쪽에 뭔가를 많이 쏟아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뭐 6분 만에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기술도 보여줬었고, 밑에 보면 대표적인 격전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다. CATL은 28일 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제조업체인 여기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배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꼼꼼히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던 나트륨 배터리라는 키워드가 26년도 4월, 5월 기점으로 갑자기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기조를 느낀다면 1년 뒤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년 뒤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사에서 이렇게 다 힌트를 주는데도 1년 뒤에 나트륨 배터리로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1년을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의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떻게 단타 쳐서 30만 원 벌어보려고 거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1년 뒤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단타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못 벌고 그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 거죠. 다음 뉴스는 소프트뱅크에서 AI랑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 그리고 IPO를 추진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소프트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합쳐서 그 약간 소버린 AI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AI를 만들겠다.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죠. 같이 봤었죠. 그때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에서 주도했지 않았을까. 손정희 회장이 주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만 했었죠. 추측만 했었는데 실제로 소프트뱅크의 이 행보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이 딱 구심점이 돼서 이제 테크 기업들의 회장들을 다 꼬신 거죠. 일본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금이라도 AI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완전히 뒤처진다. 늦었더라도 해야 된다. 라고 꼬신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이에요. 알겠죠? 실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 내피셜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꼬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런 그 뉴스죠. 고려아연 찾은 테네시주 부지사가 미국 재련소 신속 허가해줬다라는 거죠. 이제 요 기사 때문에 고려아연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사들이 하나씩 모이면 나중에 고려아연이 한 방 터뜨릴 수 있겠죠. 지금 히토리 관련해서는 2개 정도가 제일 핫해요. 첫 번째가 고려아연, 두 번째가 뭐죠? LS? 그냥 LS가 아니고 LS 에코에너지죠. 맞아요. 그 2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제로 얘들이 자석을 만들어낸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애들은 고려아연이랑 LS 에코에너지, 그다음에 JS 링크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세요. 모멘텀은 앞으로 충분하고 실적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이 섹터를 주목하고 있진 않아요. 그 섹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강의에서 곰 섹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앞으로 분명히 좋을 건데 지금 당장의 시장이 여기에 관심은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 나중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히토리 관련해서 한판 싸울 때면 얘들이 분명히 오를 거야. 그런 애들을 미리 골라놨다가 돈을 집어넣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다 보면 그냥 저절로 100%, 200%, 300% 가는 그런 애들을 계속 골라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는 드론 관련주. 한국 국방비보다 많다. 되게 중요한 뉴스죠. 한국 국방비보다 많다. 미국 국방부가 드론에만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국방부 예산에서 드론에만 100조 원을 쓴대요. 그러면 방산 관련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사를 좀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돼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잘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미장에서는 아마 있겠죠.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분명히 드론에 실체가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미장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근데 실질적으로 군용이나 방산 쪽에 드론을 잘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아쉽다. 요거는 미래 먹거리, 되게 큰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솔직히 모르겠다. 하나 쪽에서 이거를 건든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건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개발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에이럭스가 그나마 좀 가깝긴 하죠. 에이럭스가 그나마 좀 가깝긴 한데
솔직히 돈을 좀 크게 굴리시는 분들은 에이럭스 같은 종목 안 사니까 뭔가 대장주가 이거다라고 꼽을 만한 그런 게 좀 없죠. 솔직히 없다. 근데 어쨌든 이 드론도 되게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를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7년도 예산 1.5조 달러 중에서 750달러가 드론에 배정이 됐어요. 되게 크게 배정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드론이 어떤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보고 있는 거죠. 되게 좋은 전략 무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되게 생산을 많이 하죠. 드론에. 터키랑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는 곧버스가 상폐가 됐어요. 시장이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이제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폐 빔을 두드려 맞아 버렸어요. 요 곧버스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 상폐가 되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얘들은 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안 좋죠. 솔직히. 숏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목금해서 중요한 기사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요. 주류가 아닌 듯한 기사들을 많이 가져오죠. 그러니까 슈카월드라든지 아니면 3프로TV라든지 그런 데서는 지금 당장에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지금 당장에 되게 핫한 기사들. 뭐 반도체가 얼마 벌었니? 뭐 그런 것들. 뭐 AI가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를 얼마 투자를 할 거니 말 거니. 저는 이제 그런 뉴스보다는 조금 비주류에 있는 기사들을 많이 가져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슈카월드를 보시는 분들은 시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핫한 거를 시사를 보기 위해서 시청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핫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핫한 기사만 가져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돈을 얼마 벌어서 왜 많이 벌었는지 뭐 그런 기사들을 가져왔겠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기사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파업을 한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업으로 인해서 6개월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냐.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당장에 ESS를 공부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ESS를 이제 공부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6개월 전에 끝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ESS로 돈을 벌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그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 소듐,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는 공부를 해서 6개월, 1년 뒤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고려아연 같은 기사 아무도 안 가져와요. 아무도 히토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채널만 지금 주구장창 히토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드론 얘기 잘 안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드론 얘기가 좀 많았죠. 그때 반짝 드론 얘기 막 많다가 요즘에 드론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드론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징 섹터를 좀 보면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보면 조금 안 좋았죠. 목요일은 좀 안 좋았죠. 삼성전자도 쉬었고 SK하이닉스도 뭐 큰 변동 없었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거의 다 떨어졌죠. 유진테크도 많이 떨어졌고 뭐 원익 IPS, 테스 전부 다 마이너스 3%, 4%, 5% 정도 다 떨어졌고 그다음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다 쉬었고 반도체 부품 쪽에서 리노공업만 좋았고 나머지 것들 다 쉬었죠. 거의 다 쉬었고 그다음에 패키징 쪽에서는 한양 디지텍도 쉬었고 하나 마이크론도 쉬었고 다 쉬었고 그다음 기판 쪽에서는 심텍이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그래도 양봉 보여줬고 TLB는 그래도 좀 올랐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쉬었고 대부분 다 쉬었어요. 맞죠? 반도체는 목요일날 다 쉬는 날이었다. 이렇게 다 같이 쉴 때는 못 올라가죠. 아무리 주식 할아버지가 와도 못 올라가는 날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식창 끄고 그냥 자기 할 거 하시면 됩니다. 자기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대부분 다 쉬었죠. 에코프로 BM, 삼성 SDI, 한중 NCS, LG 엔솔, 신성 ST, LNF 다 마이너스 4%, 5%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쪽을 보면 전고체 쪽은 삼성 SDI를 꼭 봐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봐주셔야 되고 한농화성, CIS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는 LG 엔솔, 그 다음에 애경 케미칼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선 관련주도 대부분 다 쉬었죠. 하나오션, HJ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STX 엔진 쪽은 요즘에 선박 엔진이 데이터 센터 엔진에 뭐 들어간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됐는데 솔직히 선박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 지금 수주를 했다곤 하지만 그 기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임시 방편으로 쓰는 느낌이랄까? 그냥 한번 써보는 느낌?
뭔가 지금 시험 삼아 한번 써보는 느낌이라서 이것 때문에 수주를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보진 않고, 조선은 자기 거 잘 해야 돼요. 결국 그냥 선박을 많이 수주해서 많이 팔아 먹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더블, 파이넴텍, 덕산네오룩스, BH 다 쉬었죠. 일단 BH가 좀 강한 편이고, 덕산네오룩스가 그나마 좀 강한 편이고, 파이넴텍도 지금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태로 밀어 올리다가 이제 슈팅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려 나가기 시작하면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매수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2차 매수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그나마 좋았죠, 이번 주에. 나울 로보틱스는 어제 상한가 쳤고, 로보로보도 어제 좀 올랐고, 그다음 로보티즈도 며칠 전에 좋았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이죠? 아까 뉴스 기사랑 연결시키면 그쵸, 파업 때문이죠. 지금 노조가 좀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굵직굵직하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 섹터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전부 다 테마성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실체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죠. 그렇다.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일단 힘이 제일 강한 우리기술 봐야 되겠죠. 로봇은 지금 당장에 보면 단기로 봐야 되겠죠.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박스권을 계속 그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라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긴 어렵고,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다가 파업에 있어서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아주 큰 이벤트가 생기면 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 원전 쪽에서는 우리 기술 무조건 봐야 되죠. 이제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참 좋았죠.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BHI도 봐주셔야 되겠죠. 이제 막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 삼성 E&A 봐주셔야 되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건설주들 봐주셔야 돼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한전기술, 우진, 태웅, 일진파워, 뭐 한전산업, 우진엔텍, 오르비텍,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후발주 느낌이라서 하진 않을게요. 이해되셨죠? 원자력에서도 한 6개, 7개 정도만 볼 거예요.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삼성 E&A,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딱 이 정도. 여기서 매수가 될 거다. 우리가 앞으로 모아가기 시리즈를 할 때, 모아가기 시리즈는 이쯤에서 매수가 될 거다. 그 다음 전력기기 이번 주에 제일 좋았죠. LS 일렉트릭은 거의 뭐 2주 만에 몇 퍼센트죠? 2주 만에 거의 뭐 70%까지 올라와 버리는. HD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올랐고, 효성중공업도 많이 올랐죠. 효성중공업 우리가 봤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체크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산일전기는 이 자리에서 체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많이 올랐고, 뭐 재룡전기 이런 것들은 다 후발주니까. 그 다음 LS도 많이 올랐어요. LS 우리가 처음 샀을 때가 이 자리였는데, LS 지금도 나 가지고 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전력기기 특강에서 LS를 봤었죠.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은 한 150% 넘었겠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구나. 뭐 꼭 팔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만약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박스권을 또 길게 만들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1년 뒤를 더 기다릴 게 아니라면 이제는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밑에서 너무 잘 잡았으니까. 대한전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잡았죠. 나 대한전선 지금도 가지고 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대한전선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대한전선도 지금 보면 대략 200%가 넘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LS는 150% 넘어야 정상이고, 대한전선은 200% 넘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좋은 것을, 정말 좋은 섹터를 한번 딱 잘 잡았을 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 가져간다라는 게 어떤 결과치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매매를 딱 한 번 아니면 2번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대충 감이 와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팔고 나서 다시 잡으려고 할 때 타이밍이 그렇게 막 예쁘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이 네모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이 동그라미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쑥 올라가 버리고 그냥 안 팔 걸 이렇게 돼버리죠. 아무튼 다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LS나 대한전선도 이제는 조금 매도를 고려해 보셔라. 그건 뭐 본인 자유긴 하지만 이제는 매도를 좀 고려해 보셔라. 물론 팔았는데 100%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확률상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죠. 됐죠? 그 다음에 LS 마린 솔루션은 우리가 특강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이죠. 직접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전선을 파는 애들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은 얼마 전에 통신 관련주랑 엮이면서 올라가 버렸죠. 우리는 특강에서 공부는 했는데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죠. 됐죠? 그 다음 방산 쪽에 한번 봅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좀 내려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좀 내려오면 좋겠죠.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LIG 넥스원으로 부르면 안 되죠. 이름 바꿨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이상하게 지었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LIG 넥스원이라고 합시다. LIG 넥스원이 요번에 전쟁 때문에 제일 크게 수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또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가면 기회가 되겠죠. 방산주는 꼭 같이 보셔야 된다. 방산주는 아직도 안 끝났다. 한국 항공우주도 나쁘지 않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전투기 파는 애들이라서 뭐 나쁘진 않다. 근데 1순위는 아닌 느낌. 할 거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한 애들이 몇 개 있죠. 제일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중동 빼고. 중동은 지금 ING니까 그쵸. 중국해 쪽에서, 우리나라는 서해 쪽이죠. 중국해 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죠, 솔직히.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 때문에 무기를 비축을 하고 있고, 전쟁을 끝낸 애들은 무기를 많이 썼으니까 다시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되고, 전쟁을 안 한 애들은 전쟁 대비한답시고 무기를 비축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스토리가 진행 중이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ING다.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안 들어갈 거다. 안 들어갈 거고 조금 내려와서 박스권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 체크를 해봅시다.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제 약간 박스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스피어, 세아베스틸 지주, 그 다음에 HVM, 그 다음에 발사체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세트레가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1순위는 스피어랑 인텔리안 테크. 알겠죠? 스피어 아니면 인텔리안 테크. 스페이스X랑 엮여있는 애들 위주로 사는 게 좋아 보여요. 우주항공 전체로 보면 돈을 못 버는 애들이 좀 많아요, 솔직히. 슈퍼피자님 말씀처럼 뭐랄까요, 돈을 실질적으로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모멘텀으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그 와중에 스페이스X에 실제 납품하는 애들로 치면 스페이스X나 인텔리안 테크,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애들만 따지면 스피어나 인텔리안 테크 정도를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 되게 세게 떨어질 거예요.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을게요. 모아가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됐죠? 그 다음 자동차 쪽에 보면 사실은 자동차라고 하지만, 자동차 쪽이라고 하지만 뭘로 봐야 돼요? 현대차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얘가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로봇으로 봐야 되겠죠. 로봇이나 수소 쪽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잘 만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박스 만들고 그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모멘텀이 너무 강력해요. 그 모멘텀이 숨겨진 모멘텀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박스 만들고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우리가 모아가기 시리즈에서 무조건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여기서 박스 만들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나쁘지 않죠? 현대오토에버는 아틀라스 로봇 관련해서 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차트도 끼도 좋죠. 끼도 좋고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밸류체인 투자하실 때. 그 다음에 수소 쪽에 보면 비나텍,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SK이터닉스 등등이 있는데 일단 수소 쪽은 조금 지켜봅시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모멘텀이 엄청 크진 않으니까 일단 조금 지켜봅시다. 그 다음 아까 했었던 히토류 재활용 쪽에 관련주는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 있고 LS 에코에너지가 있고, LS 에코에너지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히토류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되게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일단 실체가 확실히 있는 기업이고, 또 LS 그룹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쪽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그룹이라서 잘 할 것 같이 보여요. 뭔가 실패할 느낌은 안 든다. 그래서 고려아연이랑 LS 에코에너지, 고려아연은 미국 쪽, LS 에코에너지는 아시아 쪽, 둘 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광물이라든지 뭐 히토류 쪽에서 한판 붙으면 아주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등등이 있고 뭐 선익시스템, 주성엔지니어링 이쪽은 장비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해볼 예정인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지금 택도 없죠. 들어갈 수 없는 자리. 태양광은 전부 다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한 2달 뒤에, 3달 뒤에 돼야만 매수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느낌. 됐죠? OCI 홀딩스를 우리 리서치 팀에서 요 자리에서 공부가 됐었는데 요 자리에서 이제 우리 팀원이 중국 수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가 라이브에서는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OCI 홀딩스가 중국 수혜 관련해서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라이브에서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는 했는데 특강이 나가거나 그렇진 않았죠. 저희 팀원이 열심히 이거를 뽑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못 가지면서 이제 기회를 날려보냈죠. 지금 리서치 팀이 추천한 것들만 보면 리서치 팀 생기고 나서 특강 나갔던 게 첫 번째가 뭐였더라? 첫 번째가 전력기기였을 거예요. 맞죠? 첫 번째가 전력기기였고 엄밀히 얘기하면 전선 관련주였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전압기 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특강이 못 나가고 전선 쪽으로 나갔었죠. 뭐 대한전선, 뭐 LS 뭐 이런 쪽에. 그다음 두 번째가 애플 폴더블 폰. 이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많이 올랐죠. 오케이. 되게 잘 됐고. 그다음 세 번째가 반도체였죠. 반도체 오케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고. 네 번째가 바이오죠. 바이오는 아직까지 결과가 없죠. 우리가 뭐 같이 하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맞죠? 다섯 번째가 ESS. 맞아요. 배터리도 있었죠. 2차 전지 ESS. 됐죠? 북극 항로는 제 개인적으로 나간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나간 특강이 별로 안 좋죠. 퀄리티가 별로 안 좋고 확실히 리서치 팀이 생기고 나서 나간 특강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죠.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이오 빼고는 리서치 팀에서 나간 특강이 거의 지금 확률이 어때요? 굉장히 높죠. 성공 확률이. ESS도 얼마 전부터 이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공통점이 뭐예요? 특강이 나가고 나서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돈을 벌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특강에서 공부하고 나서 수익까지 직결되는 게 거의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죠. 이제 요거에 불만을 가지시는 구독자님들이 좀 있어요. 급등 직전에 어떻게 특강 나가면 안 되나요? 물론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주식의 생리상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여기서 더 줄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지금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줄여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돈을 벌고 애플 폴더블에서 돈을 벌고 전력기기에서 돈을 버는 건 우리가 6개월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급등 직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그게 주식의 당연한 결과인데 이제 이런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시간이 되게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고 6개월 동안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든 나는 뭔가라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2차 전지는 뭐랄까 좀 아쉬운 거는 이거죠. 특강에서 뽑은 1픽이 많이 못 올랐다 맞죠? 많이 상승을 못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특강 만들 때 좀 더 인기가 있을 법한, 좀 더 끼가 좋고 인기가 있을 법한 애들을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팀이 만들어진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 정도 해냈으면 잘했죠. 지금 요즘에는 특강이 안 나가고 있는데 특강이 나갈 애들만 치면 뭐 우주항공, 방산, 그다음에 현대차 밸류체인 등등 나갈 게 좀 있죠. 그것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서 리서치 팀이 뭐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은 통신 관련주들 RFHIC, 그다음 뭐 솔리드, 그다음에 대한광통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에이스테크 뭐 이런 것 있는데 실제로 통신 관련주들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잘 없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해야 되겠죠. 통신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반도체 특강에서 공부했죠. 처음에는 반도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필요할 거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전력 인프라랑 데이터 센터가 갖춰지면 통신 인프라 쪽에서 분명히 필요할 거다 라고 했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통신 인프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단계 보안 쪽이죠. 보안 쪽은 지금도 뭐 미토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안 쪽으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일회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보안 쪽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차곡차곡 거치면서 이 AI 산업 전체가 커가고 있다. 그것들을 느끼면서 AI 산업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이런 4가지 단계를 고려해서 종목을 고른다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처럼 뭐 21선에 뭐 지금 왔니 많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2천만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얼마 터졌니, 거래 대금이 얼마 터지면 들어가야 되니, 세력이 들어왔니 많이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못 벌어요. 직장인들이 돈을 벌려면 통찰력으로 벌어야 돼요.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있을 법한 일들을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게 전부예요. 이 간단한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의 99%가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간단한 일을 못 해요. 못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죠. 내일 당장 돈을 벌고 싶으니까. 6개월 뒤에 있을 법한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1년 내내 들으니까 지겹죠? 그 지겨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법을 추가해 나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은 몇 가지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딱 잘 골라서 그것만 드립다 파서 돈 버는 게 전부예요. 근데 단타 채널들 보면 기법 1번, 기법 2번, 기법 3번, 4번, 5번, 6번, 7번 한 20개 가르쳐요. 기법만 한 20개 가르친다고 무슨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겠어. 단타 치는 방법 2, 30개를 가르쳐요. 그렇게 돈 못 벌어요. 알겠죠?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엉엉님, 이미 지나간 기존 특강들과 라이브 다시 보기나 하는 게 좋을까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다. 앞으로 나오는 특강 플러스 산업으로 매매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공급망 붕괴 또는 불안에 따라서 유가가 내려오기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정유주들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죠? 좋다.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피어랑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 스페이스X인데 이 두 종목을 어느 관점으로 픽하셨나요? 스페이스X와 연관이 깊은 기업들을 픽을 한 거예요. 혹시 AI 뭐 쓰시나요? AI는 일단 클로드 많이 쓰고 범용으로 치면 제미나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기능은 클로드를 많이 써요. 클로드는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AI로 작업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를 많이 쓰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뭐 제미나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포트 볼 때 주의 깊게 보신다거나 혹시 이런 거는 꼭 본다 같은 팁이 따로 있을까요? 리포트 볼 때 이런 걸 본다 라기보다는 리포트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다. 일단 리포트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 리포트가 있고 개별 종목 리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발간하는 사업 보고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리포트 종류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선순위만 따지면 이렇게 돼요. 사업 보고서 플러스 산업 리포트가 1순위 그리고 개별 종목 리포트가 2순위예요.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은 산업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를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 발간하는 사업 보고서를 꼭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보고서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거를 다 읽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개별 종목 리포트를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리포트 안에서 뭘 보시나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읽어야 돼요. 어디서 아이디어가 얻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기존 책은 구매가 가능하냐? 없습니다. 제가 재고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한 권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한 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섹터를 모아가기로 한 이유는 IPO 플러스 앞으로 미래 먹거리 플러스 원래 기다리던 대장주가 왔으니까 대장주가 매수 기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차 매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지금 SJ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는 1차 매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이에요. 주주총회의 입장 이제 1차 매수다. 앞으로 9번 더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한다고 치면 앞으로 9개월 동안 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라이트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다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주항공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비중을 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 보안 관련주들이 들썩이는데 이제 시세를 주면 논리대로라면 AI 사이클이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미토스 때문에 올라갔다.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이 실제로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안 관련주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못 벌어요, 맞죠? 그래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미토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이런 테마가 생겼다. 미토스 아니었으면 솔직히 보안 관련주들 오를 건덕지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같이 하기 시리즈 중에 반도체 폴더블 중 반도체 먼저 졸업을 할까요? 그건 모른다. 이건 알 수가 없다. 얘는 시세가 주는 대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올 거지 뭐가 먼저 팔릴지는 모른다, 맞죠? 그 다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모아가기보다 1, 2년 전처럼 2, 3주 보고 하는 매매로 전략을 바꿀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하락장에서도 실체가 뚜렷한 애들 위주로 모아갈 예정. 그러니까 채널 분위기가 좀 사뭇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완전히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주총회 채널에서는 이제 얻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탠스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멀리 보고 하는 매매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주주총회가 하고 있는 방향과 잘 맞는 분들만 채널에 남겨놓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카리님, 한경신문과 매일경제신문 중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둘 다 보면 좋지만 한경신문이 더 좋아요. 한경신문 하세요. 요즘에는 한경신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일경제는 조금 지엽적이다. 좀 지루한 면이 있고 한경신문은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핫한 내용들은 다 쉽게 좀 담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보라고 하면 저는 한경신문. 지금 현재 장세가 영원하진 않을 텐데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시장이 이전처럼 횡보 장세가 돌아오면 지금의 매매와 전략이 계속 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슈퍼피자님이 질문을 좋게 해주셨는데 23년 4년도에 전력기기 섹터가 시작되었다. 제가 역으로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23, 4년도에 시장 좋았나요? 시장이 좋았나? 그때 상승장이었나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근데 전력기기 섹터는 24년도부터 쉬지 않고 올랐다. 이게 뭘 뜻할까요? 딱 감이 오죠 이제? 실체가 있고 돈만 잘 벌면 하락장에서도 계속 오른다. 이게 경험이 없으면 약간 이런 불안한 질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몇 번 경험을 해보다 보면 하락장에서도 결국에는 돈 잘 벌면 그냥 장땡이에요. 계속 갈 놈은 계속 갑니다. 24년도 말, 25년도 초에 장이 좋았나? 안 좋았죠. 그냥 보통이었단 말이죠. 근데 조선 관련주들 너무 좋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장이 좋아서 오른 게 맞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건 이해는 하지만 하락장도 충분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워렌 버핏이 하는 거랑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의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워렌 버핏이 하는 근본적인 프로세스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경에서 코리아 마켓, 글로벌 마켓, 산업 이렇게 세 개 보시나요? 가끔 제가 놓치는 뉴스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다.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코리아 마켓, 글로벌 마켓, 마켓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업들은 뭘 뜻하냐면 자기 PR에 적극적인 기업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써서 광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멘텀이 생겼을 때 확실히 더 잘 오른다. 예를 들면 같은 ESS라도 LG 쪽보다 어디가 더 잘 올라요? 실제로 똑같이 ESS 잘 팔고 있는데 LG 쪽보다 어디가 더 잘 올라요? 삼성 SDI가 훨씬 잘 오르죠. 요거를 잘 찾아보시면 삼성 SDI는 조금만 건덕지가 있으면 무조건 기사 쓴다. 자기 PR을 엄청 잘해요. 근데 LG 쪽은 좋은 호재가 있어도 기사가 잘 안 나와요. 굳이 내가 찾아봐야 돼요. 삼성 SDI는 진짜 자그마한 호재도 얘들은 무조건 기사를 내요. 이런 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끼라고 해석을 하죠. 요것들은 이제 코리아 마켓이나 글로벌 마켓에서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자기 PR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원래 LG 쪽은 그렇죠. 좋은 게 있어도 꽁꽁 숨겨두는 느낌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질문이 없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복습 많이 하시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